네, 안녕하세요. 구글 스프레드시트 과정으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구글 계정 로그인해서 구글 스프레드 서비스를 바로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크롬 브라우저로 열어서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른쪽 앱스 아이콘을 눌러서 여기 썸네일을 찾아주시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오늘은 구글 스프레드라는 요 기능을 배울 거예요. 지난번에는 요거 배웠죠? 문서. 네, 오늘은 계산식이 있는 스프레드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프레드 기능을 눌러서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구글 스프레드 기능은 계산식이 있는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교재 재고 정리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 아무래도 계산 자체가 한글 문서, 그러니까 구글 문서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 기능은 지금 보시는 스프레드라는 기능에서 이어서 수업을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만들려고 하는 건 사실은 기존에 제공하는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에 달력도 있긴 해요. 근데 그 달력과 비슷한 본인의 달력을 한번 만드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우스 컨트롤 눌러서 마우스 휠을 이렇게 눌리시면 F11 버튼,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은 되진 않고요. 전체 보기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F11. 예, 전체 보기는 F11입니다. 라고 설명이 나오시죠? 예, F11 버튼 눌러서 전체 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 그래서 위쪽에 파일, 수정, 보기, 삽입 해가지고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메뉴를 가지고 계산식이 있는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 과정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간단한 스프레드시트의 기본 도구들이 보입니다. 기본 도구들에서 내가 뭐 서식을 준다던가 뭐 셀 테두리를 준다던가 하는 그런 기능들을 잘 찾아서 수업을 이어나가 보죠. A열, B열, C열, 열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행번호가 1행부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행과 A열이 만나는 요 셀 하나를 우리가 똑같이 셀이라고 합니다. 예, 각각의 셀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또 그 셀을 표를 줘서 서식을 주는 그런 작업이 먼저 우선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뉴를 보시면 파일 메뉴가 있습니다. 파일. 그래서 파일에는 뭐 열기, 가져오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엑셀이라는 2010 MS 오피스에서 만든 엑셀 프로그램을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로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열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구글 문서와 한글 2010은 100% 호환이 되진 않습니다. 뭐 서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림 같은 거 이런 게 좀 깨지긴 하는데 MS 오피스 2010 엑셀 프로그램과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아주 굉장히 100% 가깝게 호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좀 한번 엑셀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 볼게요. 일단 네,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달력을 만들 건데요. 제가 이번 달 달력 간단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2021년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2021년 달력을 만들 때 셀을 선택하고 글자를 입력하고 뭐 그런 간단한 작업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021년 1월 달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행과 열을 표를 먼저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냐면 A3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따라와 주세요. A3셀을 클릭해서요. 주가 7, 요일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7개의 칸을 잡겠습니다. 예, G가 되겠죠, G. 그리고 제가 그 내년도 1월달 달력을 보면 6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을 작업하는 것까지 포함해선 7개를 잡아야 되니까 A3부터 해서 G에
A3부터 G에 둘, 넷, 여섯, 일곱. 그러니까 G의 9가 되겠습니다. 예, 선택할 범위는 A3부터 G열의 9다라고 잡으시고요. 간단하게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테두리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두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테두리를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한번 간단하게 줘보겠습니다. 테두리를 줄 때 당연히 우리가 이제 서식이라는 곳에서 그걸 찾아주셔도 되겠지만 간단한 기본 도구를 한번 눈여겨보시면은요. 여기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셀의 배경색이라던가 셀의 테두리, 뭐 병합 이런 개념들이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이는 요게 셀 테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셀 테두리를 주니까요. 어느 모양이 좀 갖춰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행열을 한번 조절해 볼 건데 지금 보이시는 3행부터 9행이죠. 3행부터 9행. 예, 그걸 한번 클릭하고 쭉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3부터 9를 쭉 잡아볼게요. 그리고 그 행과 행 사이, 행 번호와 행 번호 사이를 조금만 내려볼게요. 조금만. 지금의 한 2분의 1 정도만 조금 내려보면 행의 높이가 일괄적으로 높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를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보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4부터 9를 한번 잡아보세요. 4부터 9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4에서 9행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보시면 행의 높이를 한번 조절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4에서 9행 크기 조절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4에서 9행 크기 조절이라는 명령을 주시면 이렇게 내가 정확한 수치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명령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 높이가 기존에 저는 40이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줄게요. 지금의 2배 줄 거예요. 80 이렇게. 그래서 한번 우리 선생님들도 4에서 9행을 잡으시고 80픽셀 높이를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보다 3행 같은 경우는 요일을 작업할 거니까 조금 낮고 그 다음에 4부터 9는 날짜를 작업하니까 좀 이렇게 높은 행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3행도 한번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이 3행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 해볼까요? 행 크기 조절. 행 크기 조절 명령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선생님들 그냥 40으로 주세요. 40. 40 높이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높이가 40이고 여기는 높이가 80인 픽셀, 그러니까 그 셀이 만들어지는 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한 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 표에서 이번에는 요일을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일요일이라고 써볼게요. 1. 한글로 일요일. 네, 일요일하고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예, 일요일하고 엔터를 치면은요, 글자가 왼쪽에 하단에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렬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고 있는 여기에 전체 셀 A3부터 G의 3셀을 주르륵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정렬 방법이 있는데요. 가로 정렬을 가운데로 하겠다. 요거 두 번째 거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세로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세로 정렬. 예, 세로 정렬에서는 한 셀의 높이를 기준으로 가운데로 정렬하겠다라고 눌러서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요 간단한 정렬, 요거는 가로, 요건 가로 정렬이에요. 셀의 가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셀의 세로 정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세로 정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일요일이라는 글자가 정확한 셀 가운데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요것을 우리가 대부분 엑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정렬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정렬 단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 채우면 일정 목록에 의해서 자동 채워지는데 지금 여기 A3 셀을 클릭하고 A3의 오른쪽 모서리 가만히 갔다 오면 더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쭉 이렇게 자동 채우고 보세요. 예, 그러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자동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1년 1월 달력이기 때문에 1월이 요 금요일이 일요일이래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니까 F4가 되겠죠. F4에다가 숫자 2를 한번 써보고요. 2를 한번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숫자 1은 오른쪽 하단으로 들어가네요. 오른쪽 하단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비록 1, 2, 3, 4, 5, 6, 7, 8 다 쓰진 않았지만 미리 셀에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의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4부터 시작을 해서 G에 9죠. A4부터 G의 9입니다. A4부터 G의 9의 범위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렬은 가로 정렬은 가운데, 또 세로 정렬은 예를 들어서 또 가운데. 그러면 전체 셀을 잡고 정렬을 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글자가 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쓰고 쭉 자동 채워졌더니 정말 엑셀처럼 쭉 자동 채워졌어요. 그런데 여기다 1이라고 쓰고 한번 2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2라고 1, 2 이렇게 써볼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는 3이 되겠죠? 3 이렇게 작업해 볼게요. 근데 이 3이라는 거 하고요. 지금 요거를 이렇게 자동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오른쪽을 쭉 자동 채우면 이렇게 됩니다. 3, 3, 3, 3, 3. 그래서 정해져 있는 어떤 특정한 목록 말고 숫자를 자동 채울 때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보다 하나 더 증감되게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키보드에 보시면 컨트롤 키보드를 눌러놓고 여기 더하기 버튼을 이렇게 쭉 끌어내리면 3, 4, 5, 6, 7, 8, 9 이렇게 자동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라는 것은 MS 오피스 엑셀처럼 한 숫자보다 더 증감되게끔 채워지려면 이 3이라고 하는 입력된 셀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컨트롤 드래그를 한다. 네, 이렇게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뭐죠? 10이 되겠죠? 엔터. 되셨죠? 그리고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한번 다시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A6셀입니다. A6셀의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쭉 자동 채우기라는 걸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증감되는 그런 자동 채우기가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떤 거냐면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계속 자동 채워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3과 10의 규칙 요거는 더하기 7을 한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도요. 3과 10이라는 규칙을 한꺼번에 잡습니다. 요 셀을. 그리고 10이 입력되어 있는 셀의 오른쪽 모서리에 가서 이거를 쭉 밑으로 자동 채워 볼게요. 그랬더니요. 요 규칙 자체가 더하기 7씩 된 규칙이기 때문에 자동 채워서 얘를 밑으로 쭉 내려가도 7씩 증감되어 있는 그런 규칙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숫자를 자동 채우는 방법은 거의 MS 오피스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4와 11, 5와 10이라는 규칙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도 쭉 다 잡아요. 한꺼번에 다 잡아서 7씩 증감되는 규칙을 여기 이렇게 모서리에다 두시고요. 이번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밑으로 쭉 자동 채우셔야만 7이 증감되는 규칙으로 아래쪽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숫자 하나씩 증감되는 걸로 채우려면 컨트롤을 누르고 채우는 거겠지만 이렇게 규칙이 있는 두 개의 셀을
없고 채울 때는 그냥 컨트롤을 누르지 말고 채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요만큼 지워줘야 돼. 32일까지 없어요. 예, 내년도 2021년도 1월은 31일까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딜리트해서 지워야 되겠죠? 이게 1월달 달력이니까. 예, 요렇게 해서 수 아니면 일정 목록, 사용자 지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목록 이런 것들을 자동 채우는 기능으로 간단한 표를 만들었는데요. 글씨를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이라고 하는 요 셀을 잡으시고요. 기본 글자를 보정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기본 도구 상자에 기본 글꼴이 1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10포인트라는 글꼴을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체를 지정하는 기본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도구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구글 문서에서 글꼴 더보기라는 걸로 해서 한글 서체를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체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서체들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영문 서체라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서체를 내가 미리 다운받은 추가된 글꼴로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멋진 글자로 한번 요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양에 이렇게 블럭을 잡았으니까요. 대개 보면 우리 셀 배경색도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셀 배경색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게 셀에 관련된 명령. 요거는 정렬 명령. 요거 정렬. 그리고 요거는 서식. 글자 크기, 글자 색깔. 이렇게 도구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지금 선택한 셀의 색을 하늘 색깔로 채워야 되겠다 그러시면 바로 여기에 여기 채우기 도구에 가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이렇게 배경을 채워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셀 너비, 높이, 자동 채우기 이제 그런 작업을 해봤습니다. 글자 색을 조절할 때는 지금 일요일이라는 거 이렇게 한 줄 다 잡아서 글자 색은 여기 보이시는 요 A라는 거 언더바가 그려져 있는 요게 글자 색입니다. 그래서 글자 컬러를 조금 빨강색으로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컬러는 블럭을 다 잡아서 여기 A라는 글자 서식 주는 곳에서 이제 파란색을 지정해 볼게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을 구분하는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텍스트도 글자를 조금 더 크게 작게 만들려면 아까 알려드렸던 글씨 크기를 조절하는 곳에 가서 글씨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이는 달력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자동 채우기랑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이 달력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조금 화면을 축소해 볼게요. 지금 보이는 달력이 이게 1월달 달력이에요. 그래서 2021년 1월달 달력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맨 위에 위쪽에 보시면 1행, 2행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1이라고 하는 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까처럼 행 크기 조절이라는 명령이 있을 거예요. 행 크기 조절해서요. 현재 높이가 한 21이 됐는데 지금의 10배가 되게끔 한번 늘려볼 거예요. 10배. 그러면 그거는 200이 되겠죠. 200이 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굉장히 높은 열 높이가 만들어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작업한 것을 병합을 한번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글자를 쓴다던가 그림을 준다던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A1부터 G1을 잡고요. 지금 요 블럭 잡은 셀들이 A1, B1, C1 이렇게 셀이 여러 개입니다. 그럴 때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명령이 셀 병합하기라는 명령이에요. 이 셀 병합하기라는 것도 기본 도구 상자를 이용한다면 바로 여기 셀을 조절하는 도구 상자에 전체 병합 내지는 뭐 가로 병합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범위를 잡은 전체 병합이 돼야 되니까 일단 전체 병합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병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메뉴 같은 것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메뉴 속에 있는 기능들을 익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을 한번 배워보고 외워두는 것도 좀 더 작업 속도는 좀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병합이라는 기능까지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간단하게 글씨를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데다가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021 그리고 엔터, 엔터로 치면 잘 안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2021이라고 쓰시고요. 지금 두 줄을 작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Alt 엔터를 쳐볼까요? Alt 엔터. 네. 그래서 요것도 좀 메모를 해드리면은요. 여기에서 줄바꿈이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줄바꿈. 그럼 줄바꿈이라는 것은 그냥 엔터를 치면은요. 셀 주소가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Alt, 우리가 사용하는 Alt 플러스 엔터라는 걸 작업하시면은요. 현재 내가 입력하는 글자에 줄을 바꿔서 두 줄을 작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줄 작업하기 위해선 Alt 엔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Alt 엔터를 쳐서요. 그 다음에 일, 월 이렇게 쓰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블럭 잡고 글자 크기를 제가 좀 제일 큰 36포인트 정도 줄 거고요. 가로 정렬, 세로 정렬, 정 가운데다가 요거 가로 정렬, 세로 정렬,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요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 봤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줄바꿈까지 해서 예, 더블 클릭해서 뭐 연도가 빠졌나요? 이런 식으로 예, 요렇게 해서 글자를 한번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병합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웠는데 그 병합 같은 경우를 뭐 다시 뭐 분할한다던가 그런 기능들도 있겠죠. 당연히. 예, 아까 우리가 그 기본 도구 상자를 이용하면서 기본 도구의 이런 기능들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오늘 첫 그 스프레드시트는 이런 도구들이 어디에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배우시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도구 썼습니다. 요거 세 가지 박스 그려놓은 거.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요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작업한 요 아래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면 이게 슈트 1입니다. 예, 슈트 1이 있어요. 그쵸? 예, 슈트 1이라는 거는 내가 달력을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는 뭐 1월달 달력이야 라고 이 문서에 이름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다닥 더블 클릭해서요. 예, 1월 하고 슈트 이름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 슈트 1월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이 달력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클립 아트를 한번 삽입을 해볼 거예요. 클립 아트. 그러면 이제 메뉴를 조금 더 볼게요. 메뉴를 지금 화면이 확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면이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메뉴에 보시면 파일, 수정, 보기, 삽입하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021년 달력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파일로 작업을 하고 그 파일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저장이 되는지 나중에 파일명을 기억해야 되니까 파일에 이름을 주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를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메뉴가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뭐 파일, 수정, 보기, 삽입, 서식, 데이터 메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좀 훑어보면은 아까 우리가 뭐 글자 크기, 글자 색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서식이라는 기본 가시면은 그 서식에 요런 굵기라던가 뭐 텍스트를 줄바꿈이라던가 여기 줄바꿈이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 있었어요. Alt 엔터라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 것도 있었고 글꼴 크기라던가 이런 거 주는 것도 여기 있었습니다. 서식 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기본 도구 상자를 이용하는 게 좀 편하다. 그쵸?
그리고 지금 제가 클립 아트를 삽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클립 아트라는 개념은 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삽입이라고 하는 삽입 탭에 가볼게요. 삽입에 가면은요. 이제 행을 삽입하고 열을 삽입하는 기능부터 차트, 이미지, 그림, 양식, 함수 삽입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를 한번 삽입한다.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를 삽입할 건데 셀 내 이미지냐 이미지를 셀 위에 삽입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병합한 데 있죠. 병합. 요 병합한 셀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삽입에 이미지 가셔서요. 여기에 셀 내 이미지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셀 내 이미지를 누르시면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집어넣겠다 그러시면 당연히 업로드겠죠. 근데 준비되지 않아도 구글의 문서는 이런 식으로 검색 기능이 같이 연결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글 이미지 검색에 가셔가지고요. 여기다가 겨울이라고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겨울. 그러면 구글 문서도 마찬가지지만 문서를 만들 때 아주 중요한 디자인적인 그림들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작업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겨울 사진에서 내가 넣고 싶은 사진 하나 있으시면 그 사진 하나를 클릭해 가지고요. 그리고 삽입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셀 내 삽입이라고 했어요. 셀 내 삽입. 그래서 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 셀 안에 이렇게 딱 붙어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이 셀에다가 글자를 썼잖아요. 그쵸? 글자 썼기 때문에 그 글자가 지워지고 이렇게 셀 안쪽에 딱 붙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 보시면 지금 작업한 걸 되돌려라 라는 되돌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삽입,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를 셀 위에 삽입하고 그거 눌러 볼게요. 그리고 아까처럼 구글 이미지에서 다시 한번 겨울하고 검색을 해볼게요. 겨울이라고 검색을 하고 아까 제가 요 사진을 집어넣었는데 조금 다른 사진을 넣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른 사진 하나 찾아볼게요. 요거 한번 넣어볼까요? 옆으로 긴 거 삽입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삽입을 했을 때 이미지를 셀 내로 삽입하는 거랑 셀 위로 삽입하는 거의 개념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셀 위로 삽입한 것은요. 셀과 전혀 상관없는 개체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체를 이렇게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하셔가지고요. 내가 갖다 놓고 싶은 곳에다 갖다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것보다는 셀 내에다 삽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요거를 여기다 놓을지 저기에다 놓을지를 구분 조금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를 셀 위에다 이미지를 갖다 놓는 방법으로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좀 작게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이미지는 이렇게 삽입에 여기 이미지 삽입이 있습니다. 요거. 그런데 이번에는요. 삽입에는 그림이 있어요. 그림. 도대체 이 그림이 뭔가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이 일단 요거 옆에다 일단 놓으시고요. 삽입에 그 다음에 그림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 왔죠? 예, 그림이 왔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림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우리가 지난번에 구글 문서에서 작업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 워드 아트, 그 다음에 개체 속성을 가지고 있는 도형, 글 상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작업이라는 거에 워드 아트를 한번 작업해 볼 거예요. 워드 아트.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써볼 거예요. 2021 연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쉬프트 엔터를 쳐서
줄을 바꾸라고 나오죠? 아까 우리가 이 셀에서 줄 바꾸는 건 좀 달라요. 여기선 Shift 엔터입니다. 여기 분명히 워드아트에 줄을 바꾸려면 Shift 엔터 누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Shift 누르고 엔터 치면 밑으로 가죠. 그래서 1월 이렇게 작업할게요. 이게 워드아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기 있는 빈 곳을 뭐 엔터 쳐도 좋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2021년 1월. 여기서 만약에 연자는 빼야지 그러시면 요거 다시 더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다시 추정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지금 이 워드아트는요 종이에 붙어 있지 않아요. 이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저장 후 닫기라는 걸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워드아트 스타일의 글자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거를 이렇게 위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셀을 병합해서 여기에다 이 글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 여기에는 그림은 그림대로 이미지를 삽입하고 여기는 그림은 또 글자는 글자대로 갖다 놓고 싶고 그러시면은 요 밑에 있는 것도 개체 요 위에 있는 것도 개체 같은 속성이 된다라는 거죠. 분할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자가 이미지를 삽입할 때 셀 안에 그냥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지를 삽입할 때는 셀 위에 삽입하고 그리고 그림이라는 곳에는 이런 워드아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워드아트를 좀 고쳐야겠다라고 하시면 더블 클릭을 하셔서 다시 워드아트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워드아트에 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워드아트를 클릭하시고 채우기도 있고 서식도 주고 테두리도 주고 선의 두께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조금 조절해 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서체를 여기 에리얼 서체 말고 서체를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시작할게요. 어떤 서체가 좋은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서체를 바꿔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서체로 지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서체를 저는 그냥 이렇게 넣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도형이 있어요. 그래서 도형을 클릭해서 아주 동그랗게 생긴 도형이 있는데 동그랗게 생긴 도형이 여기 있네요. 이 동그랗게 생긴 도형을 이렇게 클릭하고 Shift 눌러서 드래그 하면 정원으로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Shift. 그럼 하나는 동그라미고 하나는 글자죠. 그래서 전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를 여기 채우기에 가서 하얀색으로 채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테두리의 두께 가셔가지고요. 테두리를 저는 좀 두껍게 갈 거예요. 8픽셀 정도로 갈게요. 8픽셀. 그리고 색깔이 너무 검정이니까 좀 그러니까요. 여기 테두리에 가서 선생님들이 색깔을 뭐 노랑이나 연두나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단 요게 이제 그레이 컬러로 줄 거예요. 그레이 컬러로. 그럼 이렇게 하얀 동그란 테두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위에다 갖다 올려 놓을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가 밑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 여기 보시면 맨 뒤로 보내라 해야 되나요? 정렬을 해야 되죠. 정렬을. 앞으로 가져와라 뒤로 가져와라 요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도형 변경을 가서 잠깐만 순서로 가야 되겠죠. 순서 맨 뒤로 보내기. 그럼 이게요.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체와 개체가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개체와 개체가 만났는데 요 개체와 개체를 이런 식으로 색깔로 표현을 하면은요. 동그라미 속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드래그를 해서 요렇게 갖다 놓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와 나는 2021년을 좀 더 작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워드아트를 2개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 워드아트를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2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복제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매번 복제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똑같아요. 컨트롤 플러스 드래그 해가지고 복제를 하나 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서로 다른 글자 크기와 서체를 지정하시려면. 그래서 여기에는 2021이라는 것만 남겨놓고 1월 지우세요. 그리고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2021년 지우고 1월만 남기신 다음에 위로, 맨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랑 요거랑 다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요거를 조금 더 키우시면 돼요. 요렇게. 요걸 조금 더 줄이셔도 되고요. 이게 워드아트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도 괜찮잖아요. 하나의 워드아트에 똑같은 글자를 주면 글자 크기나 색깔이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워드아트를 각각 두 개를 작업해서 예를 들어서 이 워드아트에는 색깔을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을 준다던가 뭐 황금색을 준다던가 그리고 여기에는 1월에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컬러가 아니야. 그러면 채우기에 가셔서 내가 좋아하는 컬러를 준다던가 요렇게 해서 전혀 다른 워드아트의 색깔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동그라미 개체와 여기 있는 2021년 워드아트와 1월이라는 개체가 있고요. 요 1월이라는 개체가 아무래도 이제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니까 너무 크기가 커도 좀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개체 3개를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가지고요. 전체 선택을 다 하세요. 전체 3개 개체를.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룹화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요 작업은 이미 구글 문서 서비스에서 우리가 작업을 다 했던 것들이에요. 구글 문서에도 똑같이 이런 그림 서비스가 있어서 워드아트라던가 도형이라던가 글상자 같은 걸 작업을 했어요. 그걸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저장 후 확인 저장 후 닫기 이걸 누르시면 이번에 이런 워드아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셀에다 글자를 써버리면 이 그림이 가린다거나 잃어버리니까 셀에 그림을 넣으면 몇 년도 몇 월이라는 걸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림 개체와 여기 있는 워드아트와 도형이라는 이 개체를 별도로 작업해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월달 달력, 2월달 달력 이런 것들을 이런 그림을 적당하게 맞추셔서 집어 넣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요거는 지금 이 상태는 현재 1월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12달짜리 작업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그림이 조금 잘렸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조금 일행의 높이를 조금 저는 이렇게 좀 요런 개념으로 그림이 좀 이렇게 좀 커야 보기가 좋을 것 같아서 요거를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 1월이라고 하는 시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월 달에는 1월 달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2월 달 달력도 또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러시면 지금 요 1월이라고 하는 달력 옆에 여기 보면 복사라는 시트 복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복사가 있고 뭐 다음으로 복사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하나의 시트에다가 1월, 2월을 작업할 게 아니라 1월이라는 시트와 2월이라는 시트를 따로따로 구분을 지으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1월이라고 하는 시트에 다음으로 복사 그래서 새로운 스프레드 시트라고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1월 시트하고 2월 시트가 전혀 다른 곳에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거를 눌러주시고 똑같이 생긴 1월이라는 스프레드 시트를 복사가 됐대요. 한번 확인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복사가 됐죠? 그럼 붙여놔야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시트 추가 버튼이 있나요? 예, 시트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저희가 복사를 했으면 붙여놔야 되는데, 그쵸?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트를 복사하는 개념이 요거 삭제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한번 삭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복사해서 그러면 제가 잘못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정해 볼게요. 현재 여기 보이는 여기에 있는 요 삼각 드롭을 눌러 가지고요. 그냥 복사라는 걸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예, 복사 버튼을 눌렀더니요. 여기 밑에 보시면 1월의 사본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복사가 아니라 그냥 복사만 누르시면 사본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월 달에 복사를 하나 만들어서 1월에 사본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름을 2월이라고 고쳐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2월, 1월, 2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월이라고 하는 요 시트에 가서요. 지금 여기 보이는 우리가 작업한 요거 있으시죠? 그것만 다시 따다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뭘로 고치면 된다고요? 여기를 2월이라고만 고치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고친다 생각하세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2월이 돼버렸다는 거죠. 저장 후 닫기. 네, 그럼 여기 보세요. 1월달 달력에는 1월달 달력과 그림과 달력이 있고 2월 시트에는 복제가 돼서 워드아트를 고쳐서 그리고 이제 그림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 딜리트 한번 해볼게요. 그림 딜리트하고 다시 그림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삽입에 이미지였었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셀 5에 삽입합니다. 라는 거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구글 이미지 검색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도 이제 다시 겨울이라고 검색을 해서 똑같은 겨울이지만 조금 다른 느낌의 겨울 이미지를 갖다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이미지 중에 옆으로 긴 거, 옆으로 긴 겨울 사진 한번 선택해 가지고요.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검색한 이미지들은 이게 이제 붙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요거 개체가 움직이는 그런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자체가 현재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순서상.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정렬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를 클릭하고 지금 앞으로 가져와라, 뒤로 가져와라를 해야 되는데 잠깐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다 딱 맞춰 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서식 한번 가볼게요. 지금 서식에는 앞으로 가져와라, 뒤로 가져와라 정렬이 지금 보이지 않네요. 저는 지금 정렬 명령을 찾고 있는데 현재 정렬 명령이 보이지 않아서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거든요. 보기 탭에도 정렬이 없고, 그치요? 수정 탭에도 정렬이 없고요. 네. 네, 큰일 났는데요. 지금 정렬을 제가 못 찾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요거 있는 거 있으시죠? 요 그림 있으시죠? 예, 일단 요 그림을 제가 딜리트를 한번 해볼까 봐요. 네, 그거는 그러면 제가 큰일 났네요. 그럼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잠깐 요렇게 갖다 놓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갈게요. 삽입에 이미지, 그 다음 이번에는 셀 이미지를 셀 위에, 그리고 다시 한번 이미지 갈게요. 겨울. 겨울 사진이랑 옆에 있는 거 가져올게요. 네, 옆에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네, 크기를 조절을 해서 넣고 네,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선택한 이미지를 다시 이제 위로 올리는데 이게 정렬이 지금 화면에서 제가 지금 그걸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이 두 개 객체를 앞으로 가져와라, 뒤로 가져와라 라는 그 정렬을 제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객체 정렬은. 왜냐하면 이런 작업은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요거 따로 저거 따로 작업을 해서 순서 바꾸는 건 제가 그러면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와 함께 여기 보이는 글자 색깔부터 서식을 주는 거, 정렬, 여기 정렬이 있어요. 정렬, 그런 정렬들 작업해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달력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이는 이 숫자들은요. 2월달 숫자들은 선생님들이 다시 이렇게 잡아가지고 딜리트를 해가지고요. 다시 2021년 2월도 달력을 보시고 달력을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2021년 달력은 1월 1일은 월요일이 1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1 쓰시고 컨트롤 누르고 쭉 채우고 그럼 하나씩 증감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7 쓰고 쭉 자동 채우고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빨간색이었으니까 색깔은 나중에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7 다음에는 14니까 14는 일단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1과 13의 규칙 1, 9, 8, 2, 9, 3, 10 그 규칙을 잡으셔서 그냥 밑으로 쭉 자동 채우시면 돼요. 이렇게 색깔은 나중에 고친다고 그랬어요. 7과 14 규칙 잡아서 이렇게 쭉 자동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니까 그냥 두시도록 하고요. 나머지 글자는 이렇게 잡아서 검정색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글자 색깔을 그다음 여기 토요일부터 여기까지는 파란 색깔을 이렇게 줘서 요일을 지정하는 것까지 마무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2월은요. 27일, 28일까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딜리트, 요렇게 딜리트. 만약에 여기 밑에가 너무 보기가 안 좋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어차피 우리가 달력을 작업할 때 어떤 주는 4주고 어떤 주는 5주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음 달 1월, 2월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렇게 쭉 자동 채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이제 7일이 되겠죠. 요 칸을 없애는 것보다는 다음 달 달력, 빈 칸에 다음 달 달력까지도 그냥 표시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범위를 잡은 이 부분은 글자색을 조금 아주 흐린 이런 그레이 컬러 정도로 남겨놓으면 요건 다음 1월달 2월, 3월달 달력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화면을 제가 축소를 하면은 이렇게 달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 달력 같은 경우는 주수 자체가 이제 그 6주가 해당이 돼요.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얘는 6주가 필요한데 2월달은 또 바로 첫 주부터 가득 날짜가 입력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비워둔다는 거는 또 요거를 딱 삭제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요거 지금 앞으로 가져오는 작업 있으시죠? 그거 제가 그거 지금 제가 못 고치고 있어요. 그거를 못 고치고 있어요. 요거를 앞으로 가져오는 걸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지금 요거 앞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주시도록 하고요.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꼭 안 되는 거를 꼭 안내를 다시 해서 수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렇게 뭐 복사를 해가지고 3월, 4월 만드는 거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네. 3월 시트 복사하는 것도 이해하시겠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그냥 복사 누르자고 그랬어요. 그냥 복사.
복사 눌러서 여기 2월에 복사본이 만들어지면 여기다가 3월이라고 고쳐가지고 쉬트는 이렇게 복사하는 거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행을 조절하고 열을 조절하는 거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근데 난 이 달력 보기 싫어서 여기 있는 요 그 2월달 달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월달 달력 중에서 나는 여기에 있는 구행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긴데 그러시면 요 9라는 걸 눌러놓고 행번호 9를 눌러놓고 오른쪽을 눌러서 행삭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삭제한다, 뭔가를 추가한다 라는 명령은 그 작업 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삭제부터 뭔가를 추가하는 그런 명령들이 화면에 보이니까 좀 확대해서 보여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M이라고 하는 열을 눌러놓고 오른쪽을 눌렀어요. 그러면 보세요. 뭔가를 삽입해라 라는 명령과 삭제해라 라는 명령과 열의 크기를 조절해라 라는 기본적인 이런 명령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셀 높이, 셀 너비, 그리고 지금 추가, 삭제 그런 것들은 해당하는 열을 오른쪽 클릭해서 사용한다. 그거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도록 하고요. 그런 식으로 메뉴를 불러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 오른쪽 클릭을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달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파일 명령을 한번 눌러 볼게요. 파일. 그리고 파일 명령을 누르시면은요. 거기에 이제는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파일 메뉴에 다운로드. 예, 다운로드를 한번 해가지고 구글 문서로 만든 스프레드시트는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느냐 그거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것도 조금 화면을 확대해 드려 볼게요. 네, 파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그럼 다운로드를 갔더니요. 제가 호환성이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았더니 엑셀 2010 이상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XL, SX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MS 확장자. 그 다음에 또 오픈 뭐 이런 확장자는 저도 잘 쓰진 않지만 여러 개 PDF 같은 형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호환성이 좋은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된다는 거 해볼게요. 클릭. 그러면 벌써 엑셀 파일로 다운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점점점 폴더 열기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열어주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아예 내가 분명히 구글 문서로 작업은 한 파일이겠지만 혹시 우리 선생님들 댁에 엑셀 2010 이상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아예 구글 스프레드 문서가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고쳐봐야지 라고 했을 때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예,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편집 사용이라는 걸 누르시면은요. 이게 완전히 우리가 매번 수업 시간에 배우는 MS 오피스의 엑셀 파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1월달 달력, 2월달 달력, 3월달 달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희한하네요. 여기에 요게 숨겨져 있었네요. 제가. 그럼 여기서는 앞으로 가져오기가 되나 볼까요? 여기서는 되네요. 그러면 요걸 오른쪽 눌러서 앞으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 그러면 이제 되겠네요. 이거 맨 뒤로 가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예. 그리고 2월 요것도 조금 조절해서 다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게 엑셀 MS 오피스에는 정렬이 바로 오른쪽 누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뭐 이렇게 갖다 놓고 또 3월 달도 요것도 오른쪽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게 3월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거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기능은 우리가 사용한 MS 오피스와 호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러죠. 그럼 엑셀로 만들지라고 하시는데 요거는 뭐냐면 엑셀이 없어도 인터넷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글 문서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라도 구글 문서로 만든 것이
호환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호환성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환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수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3자도 고쳐져요. 더블 클릭해서.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우리가 만든 요 달력을 일단 그냥 저장을 해볼게요. 이건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요거 닫아볼게요. 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작업한 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작업은 좋은 점이 뭐냐면 자동으로 저장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스프레드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본인 계정에 구글 스프레드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여기 세로로 점점점 눌러서 예를 들어서 뭐 삭제도 할 수 있고 이름도 바꾸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본인 구글 계정에 여기 스프레드시트란 서비스에 이어진다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공동작업자를 불러올 수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구글 문서에서도 한 사람이 작업할 문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업할 문서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각 지점별 판매 현황을 조사를 하는데 담당자가 매번 지점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양식을 딱 만들어서 그 공유 기능을 눌러서 지점의 담당자한테 이 문서를 공유하면 본인의 지점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입력을 하고 한 사람은 그거를 취합해서 결과만 내면 된다라는 거죠.